안내렌즈 삽입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컨택트 렌즈와 같은 그렇게 생긴 형태를 눈 안구 안에다 삽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3, 4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안정성이 확보된 수술이죠. 이 ICL 수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 네, 안녕하세요. 서울밝은세상안과 이종호 원장입니다. 근시, 원시, 난시라는 것을 우리가 시력에 있어서는 요즘은 또 노안도 포함되지만요. 굴질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시력 교정을 교정하는 수술로 좀 대표적인 게 라식, 라섹, 스마일프로 이런 수술이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안내렌즈 삽입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컨택트 렌즈와 같은 그렇게 생긴 형태를 눈 안구 안에다 삽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이야기해서 이제 홍채와 눈 안에 보면 수정체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후방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딱 삽입해서 안경과 똑같이 근시, 원시, 난시를 교정하는 수술. 이게 이제 안내렌즈 삽입술로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대략 이제 이런 수술이 2002년도에 국내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처음 시작하던 1세대로 보면 되는데요. 23, 4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안정성이 확보된 수술이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렌즈 삽입술을 하고 싶으면 사전 정밀 검사를 또 해야 되죠. 첫째, 렌즈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가 제일 중요하죠. 만약 공간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수술이죠. 두 번째로는 너무 근시의 양이 많거나 각막이 너무 얇은 분들은 애시당초 각막을 수술하는 라식, 라섹, 스마일 프로는 아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의 대안으로 ICL 렌즈 수술이 아주 안정성이 높은 아주 좋은 수술이죠. 또 모든 시력 교정 수술 다 마찬가지듯이 눈 자체에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봐야 돼요. 가장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각막에서 내피세포라는 게 있어요. 눈 안에 내피라는 세포가 어떻게 보면 각막의 생리를 유지 종속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거든요. 그게 의외로 체질적으로 그 세포가 안 좋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피세포의 어떤 건강성 내지 숫자도 철저하게 카운팅해서 수술의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ICL 렌즈는 종류가 근시만 교정하는 렌즈, 난시를 교정하는 렌즈, 노안까지 교정하는 렌즈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난시를 교정하지 않는 렌즈 같은 경우는 그냥 흔히 하면 되는 렌즈고요. 난시가 어느 일정량 이상이 될 때는 토릭 ICL, 난시 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술이라는 걸 또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수술을 해놓고 나서 이게 약간 뒤틀리거나 회전을 하게 되면 난시 교정률이 확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수술 마치고 난 이후에 이 렌즈가 자기 위치를 잘 안정적으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V토릭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직형 안내렌즈 삽입술. 렌즈 자체를 수직형으로 이렇게 딱 고정돼서 안추는 방법은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할 거예요. 난시를 안정적으로 회전 없이 잘 교정하는 게 특히 잘 알려져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환자분이 많이 오시죠. 또한 이제 노안이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는 우리가 초점 심도라는 표현을 써요. 멀리, 중간, 가까이 볼 수 있는 이 초점이 맞춰주는 어떤 깊이를 심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환자한테는 VIVA라는 VIVA라는 이런 ICL이 있어요. 그 렌즈 자체가 심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수술해놓고 나서는 근시, 원시, 난시도 다 교정을 하지만 초기 노안이 있는 분한테도 이게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즘은 40대 초반에서부터도 지금 이제 비바 렌즈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약간의 눈부신 빛번짐은 거의 대부분 한 달 정도 전후에서 다 적응이 돼버리죠. 그 외에 아까도 사전 정밀 검사 중에서 각막 내에 보면 내피세포라는 게 있죠. 그게 상당히 가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피세포의 건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수술하기 전에 내피 검사에 대한 건강성 점검해서 가능한 사람한테 수술을 했지만 수술 마치고 나서도 1년, 5년, 10년 이렇게 내피세포의 변화를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주 드물지만 일부의 환자에서는 아랍이 약간 상승한다 물론 그게 안내렌즈 삽입술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것도 간혹 한 번씩 경과 관찰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죠. 수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술 마치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눈의 안정성 내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수술을 많이 해왔던 의사 선생님이나 임상적 데이터가 풍부한 그런 병원이면 더욱더 좋겠죠.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수정체가 있는 상태에서 중간 공간에 넣는 게 안내렌즈 삽입술이고 백내장 수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수정체가 이렇게 혼탁이 오는 거예요. 백내장이 온 부위를 싹 제거하고 IOL이라는 렌즈를 넣는 게 백내장 수술이기 때문에 렌즈 자체의 도수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 40대 이후에 오신 분이 이제 근시, 원시, 난시, 심지어 이제 노안까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이 여기에 부서 백내장에 오신 분이냐 아니냐 그거부터 먼저 점검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깨끗하고 백내장에 오기 전이다. 그러면은 비바 렌즈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노안 교정용 안내 렌즈 삽입술로 방향이 다 돌아가죠. 만약에 백내장이 왔다고 하면 안내렌즈 삽입술 자체를 안 하죠. 백내장 수술하면 돼요. 근데 요즘도 알다시피 이제 백내장 수술도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멀리, 중간, 가까이로 보는 다초점 인공수면 제로해서 백내장 수술하면서 노안까지 극복하는 그런 게 요즘 많이 효과적이죠. 안내 렌즈가 이 안에 이제 삽입된 게 지금 안내 렌즈 삽입술이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한 50, 60 넘어서면은 이제 자외성이든 아니면 대사증질환 등등으로 해서 백내장이 올 수가 있죠. 이 ICL 수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 ICL이라는 이 안내 렌즈 삽입술을 했던 이 렌즈를 빼버리면 수술 전달기로 다시 원위치할 수 있다. 그럼 거기서 백내장이 왔다가 남들 백내장 수술하지 그냥 하면 돼요. 안내 렌즈 삽입술을 받았다고 해서 백내장 수술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해서 특별하게 손해를 보거나 이런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일단 이 의료기관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료진 그분들의 숙련도 그리고 오랜 동안 세월간 해왔던 많은 경험적 요소 내지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정도가 되려면 그 해당 의료기관은 사진 정밀 장비나 경험적 기준점이 굉장히 확고하게 다 갖춰진 데거든요.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서 축을 잡는 여러 가지 컴퓨터라이징하는 시스템 등등 꽤 많은 요소들이 지금 현재 결부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술 마치고 난 이후에 그 환자에 대해서 평생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소양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이제 환자분들이 잘 보시면 판단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2002년도부터 안내렌즈 삽입술이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수술을 시작했던 소위 말하는 몇 명 안 되는 1세대 의사라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임사적 데이터 많은 경험을 쌓다 보니 지금 현재로는 안내렌즈 삽입술 이제 ICL이라는 학회에 준하는 연구회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한국의 회장을 현재 맡고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한국, 일본 안내렌즈 삽입술의 포럼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의 리더가 되는 많은 의사 선생, 일본의 의사 선생들이 서로 조인트해서 같이 공부하는 학문적인 교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안내렌즈 삽입술 자체는 제 병원, 제 의원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안내렌즈 삽입술의 1세대 의사로서 또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전체의 안내렌즈가 잘 유지 그리고 건강하게 잘 갈 수 있는 그런 책임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